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잘생긴 게 죄라면 최소 무기징역인 남자, 바로 동네꼬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생긴 게 죄라면 예. 최소 무기징역인 남자. 아유, 왜 그러세요? 또 부끄럽게. 아이, 참. 아유.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네, 시킨 건 또 똑바로 해야 추석은 되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돌비님? 네. 추석이요? 예. 추석은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왜 저는 안 물어봐 주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예,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요? 일단 돌비님 그 친가하고 외가 그 선산들 다 벌초도 해야 되고, 돌비님 친가 외가 차례상도 제가 다 차려야 되고, 친척 어르신들 집으로 다 제가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쵸. 네, 저희 집에 못 갔습니다, 결국은. 그러고 한 2조 정도 받으셨잖아요, 2조. 뭐 2조야 뭐 돌비님 계좌 뭐 티도 안 나죠? 그거 숫자 뭐 바뀌는 것도 눈치 못 채죠, 그 정도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2조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꿈의 대화다, 그죠? 참. 돌비님 덕분에 이번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가 바로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고요. 이야기 해주신 분이 될 수 있으면은 뭐 나 모르게끔 대충 얘기하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들으시면서 언제쯤이겠구나 아마 유추가 되는 여러 요소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자면 몇 년 전에 똘비라고 하는 30대 극초반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영업직이었어요. 그런데 뭐 신차 영업 이러면은 우리가 기본급이 없는 영업직이거든요. 국산차 영업직들은. 근데 그런 영업 말고 기본급이 존재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기본급이 존재하는 영업사원도 두 개 정도로 나뉘어요. 하나는 기본급을 주는 대신에 이 돈으로 기름도 떼고 손님 만나면 밥도 먹고 뭐 또 하라고 말은 기본급인데 이렇게 판공비를 그냥 주는 이런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똘비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형식이었냐면은 진짜 순수하게 급여였어요. 기본급이 있고 인센이 있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차량도 지원해주고 고객들 뭐 사야 된다고 하면은 법인카드도 있어가지고 물품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탄탄하니까 똘비가 열심히 이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회사 조건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급여도 생각보다 탄탄했고 회사 자체가 영업직인데요. 어떠한 종류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회사 대표님의 친척 형이 꽤나 큰 손이에요. 회사 대표님이 물건을 죽을 때까지 계속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도 작은 걱정이 없었고 다 좋잖아요.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퇴사를 안 해요. 왜 퇴사를 안 하냐? 그만큼 회사가 좋으니까. 이런 회사의 특징, 상명하복이 좀 강합니다.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하급자는 바로바로 이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화가 좀 있는 회사였대요. 똘비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가 대략 2년이 좀 못된 상황이었는데 말이 영업직이지 거의 배송직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본인이 2년밖에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배송 위주고 내가 부여받은 섹터만 거의 도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제 곧 설 명절이 앞둔 상황이었대요. 그러면은 연휴 앞두고 영업직들은 부지런히 선물을 돌리죠. 인사도 하고. 그런데 똘비는 인사 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일을 다 끝내놓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업무 처리를 좀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부르더랍니다. 똘비가 대리였거든요. 똘대리 바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과장님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담배나 한 대 피지?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옆에 베란다 공간이 있대요. 거기에 가서 담배를 쭉 피는데 뭐 많이 바빠? 그래가지고 안 바쁩니다. 일할 거 거의 다 해놓고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진짜 미안한데 김 부장님 입원하셨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 나고 입원하셨죠. 그러니까 그 김 부장님 VIP 고객 중에 한 명인 것 같던데 거기로 나한테 선물 좀 배송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똘대리가 좀 갔다 와주면 안 돼?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는 상명하복이에요. 좀 그냥 말은 이렇게 부탁이지만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차에 가보면은 트렁크에 뭐가 실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당 주소지로 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그러고 오면 돼 그러더래요. 이때 시간이 오후 2시 정도였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그 선물꾸러미 하나 딱 챙겨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소지를 받아봤잖아요. 보니까 일단 아직 정확하게 내비를 찍어보진 않았으나 여기는 고속도로를 좀 타야 돼요. 고속도로를 타고 좀 가서 보니까는 산촌이에요. 회사차가 레이였어요. 레이. 그 영업하라고 쫙 준 차가. 네. 이 레이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출력이 아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똘비가 얼마 전에 신차를 뽑았었어요. 몇 달 됐어요. 신차 네. 뽑은 지가. 테슬라 모델 Y를 뽑았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 차를 또 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전기도 충분히 충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왜 우리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율주행. 고속도로도 또 뛴다고 하니까는 그것도 좀 쓰고 싶고 그래서 내 차로 가자. 어차피 선물 주고 퇴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 차로 가야겠다 해서 본인 차를 딱 타고 그곳으로 향한 거예요. 네. 이게 막상 가보니까 시간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대요. 그런데 이게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반을 쭉 가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를 타고는 1시간도 안 간대요. 얼마 안 간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촌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꼬불꼬불꼬불 엄청나게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비에 시간을 많이 지켰구나 이해가 되더랍니다. 한참을 들어갔답니다. 진짜로. 첩첩산중에 마을이 있더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산촌은 다 가보면 첩첩산중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도시 사람 눈에는 진짜 깊은 산골로 보이고 실제로 깊은 산골이 맞기도 하대요. 이 주소지 딱 내비상 그 주소지를 딱 운전하면서 보니까는 해당 어떤 마을이 있고 마을 초입에 한 집을 향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을 딱 보는 순간 여기가 VIP 집이구나 이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대요. 앞에 도착해가지고 딱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일단 대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옛날 대감님들 사는 딱 이런 집 보면은 대문이 엄청 크잖아요. 나무로 딱 돼 있어갖고 높아갖고 그 대문이 딱 있더랍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 집 기깔나네. 뭐야 이 산골에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일단은 트렁크에 실어놓은 선물을 딱 빼가지고 대문 앞에 딱 섰답니다. 딱 서가지고 안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일단은 앞에 정원이 이렇게 있더래요. 잔디가 깔려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연못까지 다 조성을 해놨더래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와 조경에 진짜 돈 많이 썼겠다 느낌이 들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진 그러한 정원이었대요. 근데 아무리 대문이 활짝 열려있고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기엔 조금 깨름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대문을 두리번 보니까 대문 옆에 문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는데 살짝 문을 제끼고 보니까 초인종이 있더래요. 그래서 띵동 눌렀대요. 한참 이제 기다리니까는 초인종에서 누구세요 하고 여성분 목소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 땡땡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저기 김 부장님 했더니 잠시만요 말을 자르더래요. 그러면서 잠시만요 그러더니 잠깐 있다가 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대요. 뚜벅뚜벅 정원을 지나서 쭉 들어가는데 이야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막 그 연못에 비싸 보이는 큰 잉어 있잖아요. 그거 막 헤엄치고 있고 개인주택인데 그 정원에 분수 자그만한 것도 있고 이야 끝내준다. 옆에 주차장 따로 설치돼 있고 우와 하면서 집을 딱 봤는데 대문이 한옥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집도 풀 한옥처럼 딱 세팅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오리지널 한옥은 단층집이라고 해요. 원래 한옥은 단층이래요. 네. 그래서 부지가 넓어야 된대요. 그래서 단층인데 딱 봐도 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로도 되게 길고 컸대요. 와 진짜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야 하고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현관문으로 보이는 문이 딱 열리면서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 그런데 앞치마를 하고 계셨고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해주신 헬퍼분이시구나 이 느낌이 딱 들었대요. 그냥 그래서 공손하게 인사를 했대요. 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거 전달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예 안으로 들어오시죠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따라서 들어갔답니다. 따라서 거실 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뭐 드라마 같았대요. 이게 우리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재벌집 회장님이나 막 이런 분들 평상시에 혼자 계실 때 뭐합니까? 난을 닦아요. 난
딱 들어갔는데 뒷모습인데 예. 와, 뭔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면서 어떤 남성분이 그 난 풀떼기를 이렇게 뭐 수건인가? 그걸로 이렇게 닦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우와, 뭔가 진짜로 이렇게 빛이 나는 느낌이었대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싹 돌아보시더래요. 근데 나이는 뭐 정확하게 가늠은 할 수 없으나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셨대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키가 180은 좋게 넘어 보였으며 어깨가 딱 벌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키가 조금은 작은 유지태 같은 몸, 엄청나게 기골이 크죠, 몸이. 우와, 저 나이에 우와, 장난 아니시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첫 번째로 본 게.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거는 한옥 특유의 그 나무 향기가 진하게 났고 그 나무 향기와 함께 진한 커피 향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확 풍겼었대요,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는 뭔가 고급진 이 느낌에 뭔가 이분을 딱 뵈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확 들더래요. 그냥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돌비님 보면 오래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대요. 딱 보자마자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땡땡회사 그 김 부장님. 그러니까 예, 김 부장이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겠네. 그 옆에 내려놔 이렇게 반말을 하시더래요. 처음에 한두 마디 딱 존댓말 하시더니 반말을 하는데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옆에 갖고 온 선물을 정중하게 내려놓으니까 아이고, 피곤하시겠네. 손님이 왔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는 게 응당 내가 해야 될 일이니 이쪽으로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를 쫄쫄쫄쫄 따라갔대요. 부엌같이 생긴 딱 그 옆을 지나서 어떠한 방 문을 딱 열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공간이 또 나오는데 와, 뭔 커피숍에 온 줄 알았대요. 세팅이 진짜 끝장나더래요. 딱 들어가니까 그 우리 로스터리 카페 가면 커피 콩 볶는 기계 있죠. 그게 업소용 사이즈는 아니어도 그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콩을 볶는 기계가 딱 놔져 있고 그 옆으로 생두가 자루에 나라 이름 적힌 게 쫙 놔져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업소용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한 2개가 놔져 있고 그 옆으로 막 핸드 드립하는 기계도 종류별로 놔져 있고 진짜 장난 아니더래요. 와, 이래서 커피향이 이렇게 진하게 났구나 싶더래요.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니까 내가 커피를 좀 좋아해, 이리 와, 내가 커피 한 잔 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진짜 고급져 보이는 탁자가 딱 있어서 거기 앉으라고 해서 앉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수 커피를 타주시더래요. 그래서 쫙 커피를 타갖고 앞에 딱 놔주는데 정말 맛있더래요. 진짜 커피향이 이렇게 진하고 커피가 이렇게 맛있구나 그때 처음 느꼈대요. 커피를 마시면서 선생님, 커피 향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커피. 그러니까는 내가 커피 좋아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어. 이거 되게 비싼 커피야. 어렵게 구한 커피들 많아. 지금 블렌딩 된 건데 하면서 설명을 한참 해주시는데 이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예 하면서 듣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듣다 보니까 2시에 얘기를 듣고 준비해서 출발해서 도착해서 지금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겠어요? 저녁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산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해는 지그지 갔어요. 그냥 어두워요, 바깥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데 선물만 주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들죠, 똘비가.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고, 시간 봐라. 그 대리라고 했지? 일로 와, 밥 먹고 와,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딱 식탁 가니까 와, 진짜 밥이 정갈하게 쫙 차려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독대로 밥을 먹었대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밥을 딱 먹는데 뭐 밥도 맛있고, 그래서 밥 다 먹고 커피 한 잔 더 준 것도 먹고 거의 저녁 9시가 다 돼서 집으로 출발을 했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딱 집에 가는 길에 김 부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병원에 계신 김 부장이 전화해갖고 부장님, 저 똘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오늘 네가 간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물 드렸더니 뭐 밥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어. 내가 한번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근데 부장님, 와, 저분은 누구세요? 뭐길래 저렇게 VIP세요? 그러니까는 나도 몰라. 나도 사실 내가 관리하던 분이 아니고 대표님이 한참 전에 나를 시켰었어. 명절이면 까먹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몸이 이래가지고 과장을 시켰는데 과장이 또 널 시켰네? 모르겠다. 대표님 화를 내든가 말든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아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는 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돈이 많아 보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뭐 재벌집 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몰라 모르겠고 아무튼 고생 많았어 고마워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하고 끊으시더래요. 참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짧게 끝났대요. 그리고 며칠 일을 하고 드디어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도 오고 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고 아침에 차례 지내고 다 같이 그 성묘를 가지 않습니까? 성묘를 가는데 본인 새 차를 샀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차에 조금 친척들도 태워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친척 형네를 태웠대요. 그래가지고 보조석에 친척 형이 탔고 그 다음에 뒷좌석 운전석 쪽으로 그 형수님이 타고 그 다음에 보조석 뒷좌석으로 아기를 태웠대요. 그런 식으로 태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벨트 다 매고 성묘길을 쫙 갔대요. 가는데 아기가 누워서 새근새근 자더래요. 멀미를 하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애가 갑자기 자다가 에 하면서 막 울면서 깨더래요. 예? 그러더니 애가 막 반 경기를 일으키면서 눈 뜨고 엄마가 보이니까 엄마한테 가서 안기려고 온몸을 비틀면서 엄마한테 가는데 벨트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벨트를 손으로 부여잡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래요. 온몸을 막 미친듯이 파닥파닥거리면서. 애기가 6살인가 그랬대요 그때가. 와 애가 왜 그러지? 운전하다 당황했대요. 그러니까는 황급하게 형수님이 애기 벨트 끌고 애기를 안아줬대요.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갖고 덜덜덜 떨면서 팍 울더래요. 근데 6살이면은 그래도 말을 제법 잘하잖아요.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못해도. 그래서 왜 그래 안 좋은 꿈 꿨어? 왜 그래? 그러니까는 나 이상한 아줌마 이상한 할머니 같아 무서워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꿈을 꿨나 그러면서 엄마가 한참 토닥여줬대요. 그렇게 이제 성묘를 갔다가 오는 길에 아기가 죽어도 이 테슬라는 안 타겠다고 절대 타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친척 형네는 다른 차를 타고 또 딸은 여러 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차가 한 3대 갔다는데 다른 가족을 태운 거예요 차에다가. 이번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본인의 큰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으셨대요. 큰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쫙 오는데 큰아버지가 앉아서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이분이 잠을 잘 안 주무시는 분이에요 큰아버지가. 그런데 한참 번 얘기를 하시다가 말씀이 없으셔서 룸밀러를 봤더니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큰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또 운전하고서 오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식은땀 비슷하게 흘리시면서 한참을 멍하니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옆에 다른 친척들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아유야 내가 성묘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꾸고 참 재수가 없네 이거 참 별거 아니니까 운전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꿈 꾸셨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야 모르겠다 뭐 나이 좀 드신 여성분 같은데 와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협박질을 하는 거야 꿈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듣고 보니까 아까 조카가 아줌마 할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큰아버지도 비슷한 꿈을 꾸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큰아빠 그럼 할머니가 막 뭐라 했어요? 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말도 마라. 꿈속에서 칼로 막 나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꿈속에서 한참 몸싸움 했다니까. 야 깨서망정이지 진짜 기분 진짜 더럽네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또 자리가 끝났어요. 이때만 해도 무슨 이상한 느낌이라든지 뭐가 붙었구나 이런 감정 전혀 받지 않았었대요. 그렇게 설 명절이 끝날 때쯤 그러면은 이제 친척들도 다 원래 본인 집으로 돌아가고 하잖아요. 갑자기 썰렁해져요. 똘비도 어머니 아버지 일 다 도와드리고 본인 나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나도 갈게요 하고 출발해서 본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뒷좌석도 벨트 알람이 울리는 거 아시죠? 뒷좌석에 사람이 앉았는데 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은 경고음이 울려요. 경고음이 한 번 정도 이렇게 띵동띵동 거리다가 꺼지고 그래서 뭐지? 오류인가?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띵동띵동 거리다 꺼지고 한 2-3번 정도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자리가 딱 보조석 뒷자리였대요. 뭔가 괜히 그냥 조금 느낌이 그랬대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없었대요. 그렇게 이제 쭉 가가지고 집에 올 때쯤 해가지고 골목길 쪽을 딱 틀고 들어가는데 테슬라는 이 가운데 화면에 차 근처 지형지물을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내 주거든요. 딱 그걸 보는데 이런 증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슬라에. 이게 이 차만 특이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차 옆쪽에 보조석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 모양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게 몇 번 반복을 하더래요. 골목길을 그냥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 이 증상은 테슬라에서 간간이 있는 증상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똘비도 근데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어우씨 이게 뭐야 그냥 그랬대요. 예. 그런데 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박자 더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화면에 사람 모양이 떴을 때 안전벨트 경고음이 같이 울리더래요. 이때는 진짜 무서웠대요. 사람 모양이 뜨면서 갑자기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렸다가 사람 모양이 사라지면서 다시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이 꺼져요. 이게 몇 번 나오니까 야 이때는 조금 머리털이 쭈삣쭈삣 하더래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왔으니까 이거 조만간 센터에 차 입고 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편히 잤답니다. 편히 자는데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서 묻더랍니다. 네가 나 열로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할머니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일로 데리고 왔잖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되는 거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할머니인데 누구세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이런 곳으로 날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그 큰아버지가 꿈꿈하고 비슷한가 봐요. 할머니가 치마를 이렇게 긴 걸 입고 계셨는데 치마를 막 들쳐 올리시더래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뭘 하나 쑥 빼는데 진짜 칼을 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막 다가오시는데 꿈속에서 똘비가 되게 당황스럽고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니까는 나를 풀어주든가 이놈아.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꿈에서 깼대요. 네. 야, 본인도 큰아버지와 똑같이 조금 비슷한 모양새로 깼대요. 그렇게. 뭐야, 우리 집에 뭐 재수가 온 붙은 거야?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시들무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산촌에 갔던 그 집에서 뭔가가 묻어왔나 보구나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똘비는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전혀. 그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출근을 해서 다시 일과를 보내는데 대표님이 똘비를 호출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 대표님 하고 가니까는 야 나 몰랐네. 네가 거기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선물 줬다며 내가 김 부장 일 시킨 거. 그러니까는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갔다 왔었냐? 김 부장 지가 가라니까 하긴 뭐 아프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너 되게 이쁘게 봤나 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를요? 그러니까는 너랑 뭐 커피 얘기도 하고 되게 얘기가 잘 통했다고. 너 우리 거 카달로그 있지? 팜플렛이랑 그거 좀 싹 싸들고 오늘 좀 출장 좀 갔다 와. 그러시더래요. 대표님이. 그래서 예 뭐 알겠습니다 하고 싹 챙겨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출발을 했대요. 한번 가본 곳이니까 그때 갈 때는 레일을 타고 갔답니다. 레일을 타고 가서 딱 도착해가지고 내려서 그 대문 거기 띵동 띵동 누르니까 이번에는 남성분 그 어르신이 받으시더래요. 인터폰을. 들어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쭉 들어갔대요. 현관이 열려 있어서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개를 빼고 마시더니 들어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난을 이렇게 손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뭐 제가 오늘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지. 뭐 실적 같은 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뭐 과장이야 대리야 뭐야 아무튼 자네는 뭐 실적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와가지고 나랑 좀 놀아주다 가.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VIP가 실적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인센티브 빵빵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괜히 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나는 그냥 풀떼기예요. 그냥 이 나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야 가격이 좋고 뭐 닦아줘야 되고 뭐 물을 주면 안 되고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예 진짜 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참 난 얘기하다가 커피 한 잔 먹을까? 하면서 또 커피 먹으러 그 방 들어가고 커피 내려주신 거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한 모금씩 먹어볼 수 있게 막 내려주시더래요. 근데 너무 신나 보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비율을 이제 쭉 맞추다 보니까 저녁 한 5시가 되더랍니다. 어둡죠? 이미 어두워요. 그분이 또 밥을 먹고 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는 약간 짜증이 났대요. 그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일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라니까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질문을 했대요. 혼자 사시냐고 질문을 했대요. 왜 그러냐 오늘은 헬퍼분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혼자 사시냐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 그럼 저번 날에 계시던 분이 헬퍼분이세요? 그러니까 헬퍼가 뭐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일해주시는 분요. 그러니까는 뭐 파출부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해야 내가 알아듣지 굳이 뭐
한두 명 아니야. 정원사도 따로 있고 뭐 다 있어. 막 그러시더라고. 아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는 야 너 있어봐. 그러더니 말을 하다 말고 옆으로 가가지고 양주를 한 3개 정도를 들고 딱 오시더래요. 앞에다 탕탕탕 놓는데 와 그 2개는 뭔지 알겠고 1개는 뭔지를 모르겠대요. 이름을 봤는데도 2개는 우리 뭐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고급 술 있잖아요. 뭐 돌비 몇 년산 해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는 이름조차 처음 보는 술이었대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컵을 딱딱 놔주더니 야 이거 한 잔만 살짝 마셔봐. 첫 번째 술 딱 따라주더래요. 근데 똘비가 운전을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에 갈 때. 근데 이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차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는 아씨 아까 놀다 자고 가. 내가 네가 사장한테 얘기하려니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싫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자는 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고 선생님 그러니까는 출근? 얘 있어봐.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식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대표님 번호를 누르더니 한 뼘 통화로 걸더래요. 신호가 몇 번 딱 안 가고 대표가 전화를 받더래요. 예.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야 난데 야 니그 직원 내가 데리고 잔다. 데리고 잘라니까 뭐 내일 좀 늦게 출근해도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선생님 당연하죠. 뭐 그 친구 제가 알아 일정 조율해 놓겠습니다. 야 있어봐. 야 너도 대표한테 얘기해. 야 대표야 이거 한 뼘 통화니까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똘비가 대표님 그럼 뭐 여기서 이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뭐 옆에서 잘 보필하고 모시고 내일 보자 하고 끊으시더래요. 야 이거 졸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자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짜증났대요 속으로. 거기서 술도 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술 좀 먹었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방을 안내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이 집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뒤를 졸졸졸 따라서 약간 미음자였대요. 집이 이렇게 각져가지고 이렇게 미음자로 복도가 쭉 나 있었는데 저기 이제 반대쪽 끝 대각선 끝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방을 하나 안내를 해주더래요. 방을 딱 들어가니까 진짜 딱 그렇게 생겼대요. 우리 사극 보면 왕의 침소 있죠. 병풍 있고 침대가 아닌 두꺼운 막 솜 들어간 그 바닥에 까는 거 놔져 있고 진짜로 왕 침실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래요. 이제 방이.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데 이 방에서 자고 여기 옆으로 화장실 이어져 있으니까 거기 똥간 쓰면 되고 아무튼 푹 주무시고 아침에 만나게나 하면서 약간 술이 얼큰하게 취하셔서 기분 좋게 들어가시더래요. 본인 방 쪽으로. 그래서 똘비가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들어 누웠대요. 예. 세수하고 대충 있다가 자고 가자. 왜냐면 똘비도 양주를 좀 먹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충 세수하고 입만 양치 뭐 칫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가글만 오로로로 하고 버리고 누워가지고 쿨쿨 잠에 든 거예요. 쿨쿨 자는데 깨우더래요 누가. 일어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하면서 눈을 떴대요. 눈을 뜨니까는 그때 그 할머니가 있더래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데 분명히 꿈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대요. 그러면서 일어나 뭐해 여기서 여기 왜 왔어 또 여길 또 왜 와?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멍하니 누워가지고 눈 살짝 뜨고 약간 가위 눌린 것처럼 무서워서 몸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한참 본인한테 욕을 한 바가지 쏟더니 쓱 사라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앉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가위에 눌렸나 아이고 참 미치겠다 하고 그때서야 이렇게 조금 더 주위를 보는데 여기가 산촌이고 불도 꺼놓고 진짜 어둡잖아요. 창문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이 창문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창문으로 실 내에서도 덮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텔 같은 데 가면 빛 들어오지 말라고 창문 안에 아예 나무로 된 또 창문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었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해갖고 다가섰대요. 다가서가지고 뭐 이렇게 옆으로 스르르륵 여니까는 창문이 있고 바깥으로 빵 뚫린 게 아니고 본인이 연 창문이 어떤 창문이냐면은 이 집의 중심을 향하는 창문이었대요. 아까 네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의 중심을 향하는 창문이었대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네. 중심은 아무것도 없나 보네 하는데 왜 본인이 자려고 불을 껐을 때는 이렇게 빛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나 봤더니 시간상 달이 중천에 뜬 거예요. 이게 미음자니까 달이 저 하늘 가운데 있어야 빛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보이나 보네 하는데 달빛이니까 선명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창문 바깥으로 뭐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 하고 핸드폰을 가져다가 프레쉬를 켜가지고 봤대요. 근데 이 창문이 유리긴 한데 열리는 창문은 아니었대요. 그래갖고 창문에다가 프레쉬를 가까이 이렇게 딱 대고 유리 좀 반사되니까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는
뭐지? 도대체 저게 뭐지? 고슴도치인가 뭐지? 뭐야? 이렇게 한참 보다가 눈이 조금 번뜩하면서 보이더래요. 묘지가 있더래요. 묘지가. 집 가운데 묘지 봉분이 있더래요. 뭐야 근데 왜 고슴도치 같이 생겼지? 뭐지? 하고 한참 보는데 진짜 자세히 보다 보니까 나중에 후라시를 끄고 막 어떻게든 보려고 보다 보니까 고슴도치 같이 생긴 이유가 묘지 위에 칼이 진짜 빼곡하게 꽂혀 있더래요. 분명히 칼이었대요. 본인이 보는데. 그걸 보는데 느낌이 뭔가 조금 더럽더래요. 그냥. 와, 예. 아이씨 저게 뭐야 저 그지 같네 하고 다시 창문을 닫고 안에 나무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뭔가 그 있잖아요. 무섭다. 뭔가 쎄하다. 느낌이 더럽다. 야 자기 싫다. 이 집에 있기가 싫다. 두렵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막 들더래요. 시간을 보니까 그때 시간이 한 새벽 2시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더랍니다. 아침에 동틀라면 시간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탁자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앉아서 쓸 수 있는 탁자가 있었고 방에 그 위에 종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펜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썼대요.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히 잘 놀았고 제가 정말 급한 미팅이 있어서 미처 인사드리지 못하고 아침 일찍 나갑니다 하고 그 종이를 써가지고 딱 빼가지고 그냥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대요. 복도로 나가니까 진짜 조용하니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니까 난이 있던 거실 있잖아요. 그쪽이 나왔고 이분이 난을 닦는 걸 좋아하니까 그 옆에 탁자에다 놓으면 되겠거니 하고 거기다가 그 종이를 싹 놨대요. 싹 놓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문자를 보내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도 이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몰랐대요. 똘비가. 그래 나가가지고 레이 시동을 걸고 집으로 그냥 간 거예요. 다음날 대표님한테 되게 혼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VIP 고객 심기를 어지럽힐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똘비가 그 순간 느꼈던 거는 되게 여기를 빨리 나가자라는 느낌이었대요. 거길 나가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대요. 아침에. 그러니까 대표님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래서 대표님 그 집이 너무 이상해서 왔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너 자다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고.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직원으로서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대표님 그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도 소개받은 분인데 우리 회사 엄청나게 일 많이 주시고 우리 친척 형님이 납품 다 받아주지. 거기 큰손이야. 우리 친척 형의 큰손이다고. 어느 정도인지 감이 와? 야 근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임마. 막내라고 오냐오냐 줬더니 진짜 너무하네.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몰라 그분 오면은 전화하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죄송하다 하고 너한테 얘기하려니까 그럼 그때 네가 싹싹 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 뭐 연락처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래요. 연락처를 받아만 놨대요. 받아만 놓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그 느낌을 받은 이후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산지 얼마 안 된 이 따끈따끈한 신차를 타고 혼자 밤길을 가던가 혼자 어디를 갈 때마다 뒤에서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뭔가 쫄았고 이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갑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류가 자꾸 여러 번 떴고 근데 오류가 뜰 때마다 돌아버리겠는 건 뭐냐면은 화면상에 사람 모습이 보이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탔다고 뜨니까 진짜 무섭대요 이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를 AS 센터를 몇 번을 들어갔는데 센서 이상으로 문제 없다 라는 얘기만 들을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테슬라를 밤에는 거의 안 타고 다닐 정도가 됐고 그런데 본인 눈에 보일 정도로 거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낯빛이 어둡게 변하고 야위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거냐고요. 밤에 솔직히 잠을 잘 못 잔대요. 뭔가 무서워서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조금 이런 당집 다니고 하는 데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우리 뭐 주변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 근데 그 친구한테 쓱 얘기를 했대요.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자꾸 느낌이 이상한데 야 밤에 잘라고 해도 뭔가가 무서워서 못 자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한번 가서 보라고. 내가 용한 데 안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갔대요. 그 점집을. 똘비는 무교였으니까. 신기한 반 가서 뭔가가 해결됐으면 한다는 생각 반으로 당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분이 딱 갔을 때 생각보다 용하시긴 한가 봐요. 대기방에 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대기하다가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했대요.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뭐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뭐 깃발 같은 거 뭐 좀 하면서 하더래요. 뭔가 행위를. 예. 그리고 나서 한참을 그 똘비를 지켜보고 또 한참 뭐 하더니 잠깐만 어디라고요? 글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산촌인데요. 무슨 군하고 무슨 군 사이 정도 돼요. 그랬더니 주소 있냐고. 예, 저 핸드폰에 있어요. 해가지고 주소 알려주니까 그 지도에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도 앱 펴가지고 그 위치를 집원을 찍었대요. 집원을 이제 찍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무당분이 이제 지도를 확대해서 보다가 좀 축소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위치를 쭉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하더니 누구 만났다고요? 그래서 70대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뭐 키가요, 나이가 있으신데 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요? 이름은 모르는데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뭐 모를 수도 있죠. 잠깐만요. 그러더니 전보다 말고 무당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들으면서 신어머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하면서 어디 근방 어디에 혹시 그 남성분 이렇게 키 크고 그러면은 이분 혹시 그 누구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수화기 넘어오는데 작게 들리죠. 그걸 네가 왜 물어봐? 얽히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저한테 점사 보러 오신 분이 있는데 쭉 설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서 뭐가 보이신다고 그래? 오신 분은. 그러니까 뭐 신경쇠약 같고 자꾸 뭐 그 할머니 환영도 보이고 쭉 얘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나 있는 대로 좀 데리고 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래서 거기까지 갔대요. 운전해서 당일날. 거기가 가라고 해서 간 곳이 전남 거의 끄트머리였답니다. 엄청나게 갔대요. 한참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막 하니까는 그분이 꼬치꼬치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래요. 쭉 설명을 진짜 본인이 있는 거 그대로 쫙 하니까는 이거 잘 들으라고. 그분은 무당이래요. 무당인데 돈 진짜 많다고. 무당이 진짜 돈이 많으면 뭘로 돈 벌었겠냐고. 부대 갖고 돈 벌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붓 같은 거 해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돈 못 번다고. 그래서 그러면요? 사람을 죽여줘야 돈을 벌지.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는 있어 그런 게. 사람을 죽여줘야 큰 돈을 버는 거야. 야, 내가 이 양반 옛날에 사람 갖다 재물 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거 못 하는데 말이야. 그런 짓을 또 하려고 그러네 이 양반이. 그래서 자네는 어때? 뭐 요즘 더 이상한 건 없냐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점점 몸이 더 힘들다고. 조만간에 그 양반이 자네를 한번 또 부를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가서 해야 될 일들을 좀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 외에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집에 와서 불과 며칠 안 지났대요. 핸드폰이 울리는데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분을. VIP로 저장을 해놨었대요. VIP라고 뜨더래요. 그래서 받았답니다.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네 선생님. 그러니까는 진짜 똘대리 나 그날 섭섭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또 아침까지 제가 밑배 끼치는 거는 좀 아니다 생각도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거 참, 내가 실적 걱정도 하지 말고, 나 자식 갖고, 손자 갖고, 진짜, 자네가 참 마음에 들어. 좋아. 자네 그 선한 웃음이 너무 좋아, 나는. 오늘 일로 와.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왜냐? 그 전남 끄트머리 사는 무당이 알려준 대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해가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를 마시고 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원까지 나가서 얘기를 하고 일부러 한참 놀면서 이 VIP 어르신이 시간을 끄는 느낌이 좀 들더랍니다. 한참 놀다 보니까 역시나 땅거미가 졌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저녁을 먹고 술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술을 먹었대요. 이날따라 술을 많이 주시더랍니다. 막 받아먹고 화장실 가서 소리 안 나게 손가락 넣어서 토했대요. 이거 진짜 힘들대요. 소리 안 나게 토하려면.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술 취한 척 약간 고개를 까딱까딱 비틀비틀 거리고 있으니까 많이 먹었네. 그래요. 들어가서 자빠져 자야지. 일로와 빨리 자러 가게.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어르신 예 선생님 너무 졸립니다 하면서 그 자기가 잤던 방 그 방에다가 다시 눕혀주더랍니다. 본인을
자 그래가지고 예 하고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문을 바깥에서 딱 닫고 가는데, 자 여기가 한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이 어찌됐건 이렇게 서양식으로 지은 것보다는 걸을 때 소리가 좀 더 났대요. 여기가 울림이 좀 있었대요. 본인을 방에다 눕혀주고 문을 닫았고 가면은 발소리가 분명히 나야 되는데 발소리가 안 나더래요. 우와 미치겠더래요. 이거 일단은 무당이 일러준 대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15, 20분가량을 있으니까, 그리고 똘비가 살짝 하면서 코 고는 소리도 냈었고 쓱 하면서 발 트는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예. 그래서 갔나 보다 하고 한참 더 있다가 앉았대요.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대요. 이제는 눈에 더 잘 들어오더래요. 진짜 묘지에 가득 칼이 꽂혀 있더래요.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해보자. 믿져야 본전이다. 아니면 말지 뭐. 회사 때리치지 뭐. 그런데 이건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이제 머릿속으로 가득 지배를 했대요. 그래서 무당이 알려준 대로 조용히 자기 방문을 열었대요. 조용히 자기 방문을 열고 머리를 살짝 내밀고 좌우를 둘러보는데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예. 복도를 천천히 나와가지고 핸드폰 후레쉬를 그냥 들면 불빛이 너무 센 것 같아갖고 그것도 손가락으로 앞에 살짝 가려가지고 진짜 최소한의 불빛으로만 옆방으로 건너갔대요. 왜 그러냐? 유리창으로 봤더니 이 묘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구조상 내 옆방이더래요. 그래서 옆방에 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대요. 열면서 혹시 이 어르신이 이 방에서 주무시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천천히 열고 이렇게 보는데 빈 방이더래요. 그리고 여긴 문이 있더랍니다. 다가서서 조심스럽게 중앙 뜰로 나가는 문을 열고 나왔대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서 본 그 무덤의 모습은 더 기괴했답니다. 칼이 정말 수십 개가 꽂혀 있고 칼들 그 손잡이 대가리 위로는 그 실들이 쫙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특이하고 뭔가 느낌 더럽고 무섭다 하는데 무덤 한쪽은 약간 허물어져 있더래요. 근데 이거를 그때는 못 봤거든요. 창문에서 봤을 때는 각도상. 근데 무당이 그런 모양새일 거라 말을 해줬는데 소름 돋게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기 시작을 했대요. 무당이 알려준 대로. 여기 있는 칼을 다 뽑으라고 시켰어요. 무당이. 칼을 뽑는데 우리 귀족님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땅바닥에다 칼을 꽂았다가 빼보면은 생각보다 소리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흙을 쇠가 스치는 그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똘비는 지금 마음이 막 심장이 벌컥벌컥하니. 천천히 빼니까 소리가 더 큰 것 같고 싹 빼보니까 소리가 오히려 그게 좀 적은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쫀 상태에서 칼을 다 뽑았대요. 다 뽑아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무당이 시킨 게 뭐였냐? 파헤쳐진 자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를 파라. 거기를 파면은 항아리가 하나 나올 거다. 네. 그 항아리를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바닥에다 싹 쏟아버려라.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팠대요. 손으로 막 파니까는 항아리 하나가 나오더랍니다. 본인 배 크기만한 항아리였대요. 야, 근데 이게 꽉 묻혀있는 게 아니어서 손으로 한참 파다가 손으로 잡고 당기니까 빠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들어 올렸는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았대요. 근데 뚜껑이 양 옆으로 해가지고 풀 발라놓은 부적 같은 걸로 쫙쫙 발라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뜯어야 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가락으로 잡아 뜯어버리고 뚜껑 열고 바닥에다 탈탈탈탈탈 털었더니 뭐 많이 예상하셨겠지만 먼 가루들이 막 나오더래요. 그런데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뼈가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거를 탈탈탈탈 다 털고 나서 이제 무당이 시킨 얘기가 다 털고 나서 항아리를 엎어놓은 상태에서 깨버리라고 시켰대요. 지금까지는 조용했어요. 지금. 항아리를 깨려면 소리가 이제 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똘비가 항아리를 바닥에다 엎어놓은 상태로 그 옆에 방이랑 이쪽 문 열려있는 거 확인을 하고 항아리를 그 옆에 있는 손잡이 쪽 칼 하나 들어 손잡이로 막 내리 찍는데 이 항아리 저는 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잘 안 깨진대요. 이게 단단하대요. 막 내리 찍었는데 안 깨지길래 당황해가지고 딱 옆을 둘러보다가 그 칼 손잡이 하나가 쇠로 된 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거꾸로 잡고 막 냅다 찍었더니 항아리가 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항아리가 조금 깨졌을 때 이제 무당이 시킨 대로 했어요. 항아리를 깨라. 그런데 들어서 깨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깨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깼고 가자 빨리 가자. 와 미치겠다. 이 양반 깼을 수도 있다 하고 뚜벅뚜벅 막 걸어가지고 복도 끝을 향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현관문 쪽까지 와서 신발을 신었대요. 신발을 이렇게 딱딱 신고 현관문 살짝 열고 딱 나왔는데
나가는 그 대문 있지 않습니까? 대문에 어르신이 서 있더랍니다. 이게 거리가 있어서 어르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루엣이 보여요, 지금. 와, 마치 수문장처럼 탁 문 앞에 서가지고 지키고 서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똘비가 그걸 보고 엄매 돌아버리겠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똘비도 그걸 보고 나서 선뜻 다가서진 못했대요. 그쪽으로 더 가진 못하고 거리가 꽤나 있어요. 마당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아우 씨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머리를 좀 굴리고 있는데 집 안쪽에서 터벅터벅 하고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이거 돌아버리겠다. 뭐야 집 안에 사람이 또 있었다고? 그 뒤를 확 쳐다봤는데 집안 저 안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자 양방으로 누군진 몰라도 몰라 둘 다 아무튼 위험한 사람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일단은 저기 그 대문 쪽으로 뛰어나갔대요. 대문 쪽으로 막 뛰어가니까 대문 쪽에 서 있던 분 가까이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야 거기서 두 번째 깜놀 마네킹이 서 있더래요. 그걸 딱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진짜 맥이 딱 풀리더래요. 와 씨 대박이다. 마네킹이었네. 마네킹을 손으로 빡 쳐가지고 부시면서 나가가지고 차를 일부러 좀 멀리 세워놨거든요. 똘비가 차에 시동을 걸고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가지고 일단은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와 이렇게 한참 왔는데도 손발이 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왜냐면 무당이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그 전남 끝에 계시는 그 무당한테 시키시는 대로 다 전부 다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무당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그냥 그리고 잠수 타라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회사 나가지 말라고. 전화도 받지 말고 전화번호 바꿔. 정 거시기 하면은 그 회사에다가 나 그만둬요 문자 하나 보내고 받지 마. 그리고 거기 연 끊어. 그러면 너 끝나.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미친 소리냐 하겠지만 똘비 입장에서는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대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도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면은 에라이 미친놈 무당한테 홀렸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본인은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그 강력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대요. 대표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근데 뭐 무당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딱 핸드폰 끄고 그다음에 대리점 가서 핸드폰 번호 바꾸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본인을 뭔가 무섭게 하고 찝찝하게 하고 누르고 있던 그 느낌이 사라진 걸 본인이 분명히 받았대요. 분명히. 그런데 내심 궁금했답니다. 이게 뭔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친어머니의 제자네 무당이죠. 처음에 만났던. 거기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좀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그분이 사실은 좀 이쪽 바닥에서도 쉬운 말로 오리지널 무당들은 알고 있는 조금 안 좋은 질의 무당이다고. 근데 저 양반이 뭐 어둠에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본인 신발을 위해서 사람 잡아먹는 놈이라고. 저놈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자기가 이건 분명히 안다고. 여러 잡아 죽어나왔다고. 저놈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나니까 요즘은 다른 생명체들로 하여금 본인의 그걸 채우고 있는 걸로 본인 알고 있었는데 네. 인생 끝물 가니까는 또 결국은 그 느낌 못 버리고 또 자네를 찾았나 보다고. 네. 근데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 항아리를 깨고 거기에 있던 숨어있던 억울한 영혼들 풀어주고 자네한테 따라온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 중에 한 명인데 쉽게 말해서 이 무당이 부리는 귀신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니놈 기운 빼앗고 너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주고 그 역할하는 그건데 뭐 이거는 솔직히 나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일 거라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거 누구한테 뭐 믿어달라고 말도 못하겠지만서도 참 그래도 어찌됐건 살았다고. 다 이거 본인 조상이 도운 거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운 거니까 조상한테 인사 잘하고 제사 잘 지내고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감사한 마음 갖고 그러셔갖고 고맙다 그러고 그분한테 딱 복채 토탈 해가지고 5만 원 들었대요. 토탈. 이분들이 돈도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참 기묘한 일을 겪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네. 아니 섬뜩한 것도 있지만 기묘함도 같이 섞여있는 동네꼬마님의 귀신 이야기였네.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 죄송해요.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는 하루 종일 시키고 싶지만 그럼 너무 힘드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 목숨도 이렇게 돌봐주시고. 아무튼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도 정말 저희는 감사하게 잘 들었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네꼬마님은 현실 공포도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지만 이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무섭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능이다. 그 만능형 있잖아요. 게임에도. 그런 만능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아직도 동네꼬마님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돌비 동네꼬마 검색하셔서 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